교과서 170페이지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표준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표준화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17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평상시에 생각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생활 속에서 표준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표준화된 사례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이 표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학생이죠? 운전석 위치가 왼쪽이지? 오른쪽인가? 자,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은 왜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운전석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왼쪽에 있죠? 그런데 영국의 자동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생소할 텐데 운전석이 오른쪽인 나라가 영국 말고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우간다 등이 있어요. 그럼 영국의 운전석이 왜 오른쪽인지 한번 이유는 어떤 데서 유래되는지 볼까요? 영국의 마차 문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보통 마부가 마차를 운행할 때 오른손으로 채찍질을 해야 하는데 마부의 오른쪽에 동행자가 있으면 채찍질하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동행자는 왼쪽, 마부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 거에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한 걸로 마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또한 운전석이 오른쪽인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한 영국,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남학생이에요. 1인분의 양이 제각각인 식당을 간 거예요. 지난번 식당은 1인분에 200g이었는데 여기는 150g이야. 1인분의 양은 왜 식당마다 다르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도 단위가 다른 거예요. 빵 굽는 온도가 화씨로 표시되어 있네. 화씨 300도는 섭씨로는 몇 도지? 자, 우리나라는 섭씨를 많이 쓰죠. 섭씨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화씨는 1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점을 32화씨, 끓는 점을 112화씨로 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 단위와 같아요. 그래서 1도씨는 33.8화씨와 같아요. 이거 어렵죠? 우리가 체온 잴 때도 섭씨로 재는데 화씨 다르다는 거,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헷갈린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학생이에요. 전원 플러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네. 여행을 한번 다니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원 플러그와 다른 모양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전압을 쓰냐면요. 220V를 쓰고 일본은 100V, 대만은 110V, 하와이와 미국은 120V, 홍콩은 200V. 각각 제각각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다른 콘센트와 제품을 따로 준비해 가지 않으면 이 교환이 상호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생님 삼촌이 일본에서 사온 드라이어기를 선물해 줬어요. 선생님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서 몰라가지고 그 일본 전압인 100V인 것을 우리나라 220V 콘센트에다가 모양만 다른 걸 꽂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드라이어기가 터졌어요. 펑 터진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불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고장이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0V 전압만 흐르는 곳에다가 220V의 큰 전압을 흐르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퓨즈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 220볼트를 가지고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120볼트야. 그럼 이때는 앞에 콘센트 모양만 바꿔서 써도 돼요. 하지만 전압은 약간 약한 경향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속도 단위가 달라. 우리나라는 시간당 킬로미터로 나타내는데 미국은 시간당 마일로 나타내네. 여러분 혹시 마일이라는 속도감 들어본 적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마일이 무엇일까?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30km per hour는 굉장히 낮은 속도고 100km per hour로 달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건데 미국은 마일이라는 표시를 해서 미국에 갔을 때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운전만 하다가 미국에 간 자동차에 표시되어 있는 속도계를 봤을 때는 되게 속도감을 느끼는 게 좀 생소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미국에서 여행 갔을 때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때 이랬어요. 그래서 1km는 마일에 0.6이랑 같아요. 그래서 한 60, 마일이 속도계 떴을 때 내가 되게 천천히 달리고 있나 싶은데 그것이 바로 한 100km로 달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96.5km로 달리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소할 텐데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서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더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헷갈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인트로로 한번 이런 걸 배워봤어요. 자, 그럼 표준과 표준화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72쪽입니다. 자, 표준은 품질이나 구조 등의 기준을 합의해서 정한 후 공인기관에서 승인받은 것을 표준이라고 해요. 표준의 기본 원칙은 표준을 정하기 위해선 합의의 기초, 자발성을 존중, 공개를 원칙, 통일과 일관성을 유지, 경제적 요인을 반영, 시장 적합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야 해요. 표준화는 공인기관에서 이렇게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표준화는 원활한 의사소통, 호환성 확보,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산업표준기준 KS를 표준화의 기본으로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한국산업표준기준은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 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을 말하고요. 국제표준화기구는 나라마다 다른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해요. KS 마크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의 약자예요. 자, 이제 좀 KS 마크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전자기구나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물품을 찾아보다 보면은 KS 마크를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KS 마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럼 표준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표준화는 첫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 두 번째, 호환성 확보. 세 번째,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네 번째,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 한번 볼까요? 문자, 기호, 도표 등 의사소통 수단들을 표준화하면 상호정보 교류와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화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호환성이에요.
부품의 크기, 모양, 재료 등을 표준화하면 다양한 제품에 공통으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호환성이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다른 것과 교환해도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예요. 제품 개발, 생산, 수송 등의 과정에서 규격과 절차를 표준화하며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보예요. 표준화된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며 높은 수준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표준화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표준화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소화전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비극이에요. 1904년 미국 볼티모어시 한 빌딩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지는,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소방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볼티모어시는 인근 지역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인근 다른 지역에서 많은 소방차가 막 도착했는데 이들 소방차의 연결 호스가 볼티모어시의 소방전과 규격에 맞지 않아서 소방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입구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소방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오후까지 확산된 화재로 1,500여 개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대형 재해가 발생하였던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소방 안전 장비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때요? 이 사건을 보니까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소방차가 왔는데 소화전이랑 맞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결부되는 곳에서 더욱 표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 속에서 표준화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품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생산비가 절감돼요. 이유는 다양한 전압이 다르다고 해서 제품을 막 다 다르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하나를 보더라도 서울시랑 대구랑 뭐 경상남도 뭐 이렇게 다 각자 다 다르게 전압을 다른 걸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 다른 전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통일하게 되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품질이 향상된다. 네 번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비가 절감돼서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이고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 속의 표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표준화는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므로 표준화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볼트를 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전압의 만장이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다르게 변형하지 않더라도 바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고 경쟁력의 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표준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할 수 있었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수행평가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교과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